네, 항일고등학교 2022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원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총 문항수는 23문제였었고요. 23문제고 객관식 18개, 서술형 5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이게 평소 이제 학교 시험들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이었었는데, 부교재가 수능특강이었어요. 수능특강인데 수능특강에서 모든 문제를 다 내겠다라고 한 다음에 실제로 어려운 문제가 전 문항이 싹 다 이제 그 안에 있던 문제들이어서 그 수능특강에 있는 스텝 3까지 잘 푼 사람들은 거의 외워서 이제 100점을 맞았었고, 그때 그 당시에 그 정도의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못 풀었다 보니까 이제 점수가 저 밑에 있는 그런 시험이었었는데, 부교재가 조금 어려운 교재였다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난이도를 매겨봤고, 난이도에 지금 하라고 적혀있는 문제들은, 잠시만요. 난이도에 하라고 적혀있는 문제들은 5등급 이하인 친구들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인 거여서 굳이 해설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이긴 한데 이제 하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 시간 투자를 조금 많이 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 저는 이런 것들은 답만 얘기하고 넘기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다음 2번에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하니까 답은 2번입니다. 3번. 도 그냥 하면 되는 거여서 3번의 답은 4번이고요. 4번에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0개겠죠? 네, 없습니다. 4번에 밑이 0부터 1 사이인 거니까 감소함수가 될 거고, x에 마이너스 1을 내면 최대값, 2를 내면 최소값. 답은 2번이었습니다. 5번에 y는 로그 2의 x-1 더하기 3. 이런 거는 그냥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x는 1이라는 점근선이 있어서 오른쪽으로 증가하거나 함수가 될 거다.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5번이겠죠.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함수 얘의 그래프와 겹친다. 실제로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시면은 5번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이제 틀린 거고. 그다음 6번.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고 코사인 세타가 이랬을 때 구하면 되겠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7번에 그래프가 얘와 같고,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인 거.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0을 지나네. 그럼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쉬운 문제들이 너무 쉬워서 여기까지 오는데 5분도 안 걸리지 않았을까.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로그 1을 이제 알파라고 할 때 이놈들을 구하자. 많이 봤던 그런 문제들인 거여서 얘를 이제 로그의 2분의 3, 로그의 3분의 4, 4분의 5, 31분의 30으로 바꾼 다음에 로그의 2분의 3 더하기 로그의 3분의 4, 로그끼리의 합은 진수끼리의 곱이 될 거여서 여기 안에 있는 2분의 3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4분의 5 곱하기 쭉 하면은 다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남는 게 로그 2분의 32만 남습니다. 그래서 로그 2분의 32는 로그 16, 답은 4로그 2여서 3번이 답이겠죠. 네. 쉽다. 다음 9번에 사인 세타가 13분의 12고 코사인 세타 곱하기 요만큼이 0보다 작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는 부호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호를. 사인 세타가 13분의 12였어요. 얘를 통분한 다음에 대입해봐도 괜찮고, 아니면 이 상태로 딱 바로 봤을 때도 1 빼기 13분의 12는 13분의 1분의 1인 거니까 13 빼기 뭐가 될 건데, 여기 양수에 어쨌든 해보면은 여기 양수인 거여서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다? 처음에 사인 세타가 13분의 10인데 코사인이 음수라고 하는 거니까 이 친구들은 2, 4분면 위에 있는 각이 될 거고, 2, 4분면 위에 있는 각에 대해서 탄젠트를 구하자. 네. 구해보시면 답이 1번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난이도가 하인 문제들이었었고, 그래도 문제가 난이도 순으로 쭉쭉쭉쭉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네. 10번 갈게요. 10번. 두함수 fx, gx에 대해서 두함수의 그래프가 x좌표가 1보다 작은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있었다. 마지막에 f의 12를 구하자. 이게 풀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답이 2개가 나오거든요. 답이 알파가 3분의 1하고 2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왜 3분의 1은 되고 2는 왜 안 되는지
우선 뭐 객관식이었는데 여기 알파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답이 24가 없다 보니까 2는 아닐 텐데 이제 그 이유가 뭔지도 좀 알아야겠죠. 해보게 되면은 다시 fx는 gx의 그래프가 알파에서 만난다. 알파에서 만난다. 잠깐만. 아니죠. 알파에서 만난다가 아니죠. 1보다 작은 점에서 만나고 여기 요런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하는 거여서 3f2 빼기 2g 알파분의 1 요걸 한번 대입을 하면 됩니다. 3f2니까 3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g 알파분의 1 g 여기 알파분의 1 대입하게 되면은 로그 알파의 알파분의 1인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g 알파분의 1은 마이너스 1인 거여서 여기에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2는 7알파. 그럼 이게 3알파 제곱 마이너스 7알파 더하기 2는 0이어서 이제 2차 방정식을 풀어 제끼면은 알파가 3분의 1하고 2가 나옵니다. 그럼 이 두 개 중에 이제 알파가 뭐여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알파가 만약에 2라고 하게 되면은 알파가 2라고 하게 되면 이 처음에 주어졌던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의 식이 y는 a의 x승, y는 2의 x승이랑 y는 로그 2의 x 이렇게 될 거예요. y는 2의 x승이랑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y는 2의 x승, 여기 0,1을 지나고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요. y는 로그 2의 x, 1,0을 지나고 그래프가 이렇게 가요. 그럼 두 개의 함수는 안 만나게 되는 거고 교점이 없다 보니까 이제 알파가 2라고 하게 되면은 1보다 작은 점에서 만날 수가 없다 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y는 2의 x승이랑 y는 로그 2의 x는 안 만날 거니까 교점이 안 생기게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걸으면 돼. 근데 이게 또 애매한 게 y는 2의 x승이랑 y는 로그 2의 x랑 안 만난다. 그러니까 실제로 안 만나긴 하는 건데 이게 밑이 1보다 크게 되면은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 로그 함수는 무조건 안 만날까? 라고 하게 되면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뭐 교육과정상 알려주진 않는 건데 나중에 미적분까지 가게 되면은 우리 y는 루트 2의 x승이랑 y는 로그 루트 2의 x라는 애가 있다고 봤을 때 그 밑이 1보다는 큰데 1에 가까워 그런 애라고 하게 되면은 함수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면서 만날 수도 있어요. 요게 y는 루트 2의 x승 y는 로그 루트 2의 x 밑이 1보다 크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안 만나는 건 또 아니고 밑이 1보다 큰데 되게 조금 커 1보다 1에 붙어있는 1보다 큰 수라고 하게 되면은 얘네가 충분히 만날 수가 있겠다. 만날 수가 있는 건데 만난다고 하더라도 요만큼의 좌표가 지금 1,0인 거잖아요. 그럼 두 개의 교점은 무조건 1보다 오른쪽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처음에 뭐 그래프의 x좌표가 1보다 작은 이라는 말이 그래서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교점이 생길 수야 있는데 만약에 생긴다고 하더라도 1보다 큰 교점들이 생기게 될 거여서 요 조건은 위배가 된다는 거고 다시 밑이 1보다 크다라고 해서 무조건 만난다는 법은 없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 어쨌든 1보다 작은 근은 생길 수가 없다. 그래서 답이 3분의 1이다가 될 거고 우리 밑이 3분의 1인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은 밑이 3분의 1이라고 하면은 0,1을 지나면서 감소하겠죠. 로그함수도 마찬가지로 1,0을 지나면서 감소할 거니까 이 두 개의 함수는 y는 x에 대해 대칭이 될 거고 무조건 여기 사이 0하고 1 사이에서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래서 알파가 3분의 1이었었고 이거 때려 박으시면은 어디 있어요? 답이 1번 4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답이 선지에 24가 있었으면은 훨씬 어려웠을 텐데 그랬습니다. 우선 11번 갑시다. 이것도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수능 특강에 있던 문제였어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는 가에서 a 빼기 2, a 빼기 2분의 1이 0이다라는 거는 요거는 a는 2거나 또는 a는 2분의 1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고 나에서 뭐 밑이 a인 지수 부등식을 풀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케이스가 두 개겠죠. 첫 번째 케이스 a가 만약에 2야. 그러니까 a가 1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증가함수일 거니까 저 부등식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다.
부등식 풀어보면은 이렇게 하면 x가 7보다 크거나 같고, 연립이죠. 이거 연립부등식. x가 7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서 2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x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a가 2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범위가 생기게 되는데, 이 둘의 공통 부분은 없는 거니까 a가 2면은 해가 없겠다. 반대로 두 번째 케이스, a가 2분의 1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부등식의 방향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감소함 쓰다 보니까. 그럼 이때 부등식의 범위랑 또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있게 될 거니까 x가 7보다 작거나 같고 x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결국에 푸시면은 2분의 3 x 7이라는 범위가 생겨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수 x에 대해서 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이 안에 있는 정수 x는 이제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6개가 있는 거여서 a, x의 개수를 구하자. 2분의 1, 2, 2분의 1, 3 이런 식으로 해서 총 6개가 등장을 하게 된답니다. 네, 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두 양수 a, b와 실수 p, q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구하라고 하는 거 잘 구해봐야죠. 그래서 뭔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마지막에 p 곱하기 q를 구하랬으니까 이제 p랑 q를 곱하려고 하는 거고, 이 p랑 q를 곱하기 위해서는 얘를 로그로 바꿉시다. 오케이? 로그로 바꿔놔야 뭔가 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얘를 로그로 바꾸시면은 p는 로그 2의 a, 그다음 q는 로그 3의 b. 그랬을 때 이 p 곱하기 q 미안합니다. 누가 온 줄 알아서. p 곱하기 q를 구하라고 하게 되면은 1 곱하기 얘를 구하자.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3의 b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3의 b, 이 둘을 곱한 모양. 여기서 양면에 미치 2인 로그를 씌워봅시다. 미치 2인 로그를 씌워주면은 로그 2의 b에 로그 3의 a는 로그 2의 16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식에다가 양변에 미치 2인 로그를 씌워주면은 요런 식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위에 올라가 있는 로그 3의 a라는 거는 b의 거듭 제곱인 거니까 앞으로 꺼내세요. 그래서 로그 2의 b 곱하기 로그 3의 a 이렇게 되겠다. 다시 로그 3의 a 곱하기 로그 2의 b, 위에 있는 식은 얘가 될 건데, 이렇게 식이 바뀌게 될 건데, 내가 원하는 이 pq라는 거는, p 곱하기 q라는 거는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3의 b인 건데, 얘는 로그 2의 a가 아니라 로그 3의 a 곱하기 로그 2의 b예요. 근데 이 로그 3의 a 곱하기 로그 2의 b가 똑같은 거죠.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3의 b하고 로그 3의 b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답이 4가 답이다. 4. 얘가 아까 4였으니까. 이게 왜 똑같냐? 로그 3의 a 곱하기 로그 2의 b가 왜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3의 b냐? 이 둘이 자리 바꾸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둘이 자리를 바꿔도 같은 값이 등장을 한다는 건데, 이제 근거는 밑변환 공식이에요. 우리 로그 3의 a분의 로그 2의 b를 가지고 이제 미치 10인 로그로 바꿔보면은 로그 3분의 로그 a 곱하기 로그 2분의 로그 b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로그 3분의 로그 a 곱하기 로그 2분의 로그 b 라고 했었을 때 이 분자끼리 자리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둘이.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a분의 b 곱하기 c분의 d 이런 게 있었대요. 그러면 얘는 이 b랑 d랑 자리 바꿔서 어차피 ac분의 bd인 거니까 a분의 d 곱하기 c분의 b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ac분의 bd가 될 거니까. 얘도 지금 마찬가지로 요거 둘이 자리 바꿔도 상관이 없다. 그럼 자리 바꾸면은 로그 3분의 로그 b니까 로그 3의 b, 로그 2의 a가 되면서 로그 3의 2 곱하기 로그 3의 b 곱하기 로그 2의 a 같은 값이 등장을 한다. 그래서 5번에 있던 여기 4가 답입니다.
여기 진수끼리 자리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거. 마찬가지로 뭐 밑끼리 자리 바꿔도 괜찮다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13번 갑시다. 오케이, 13번. 그러니까 뭔가 복잡하게 생기긴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뭔가 좀 복잡하게 생기긴 했다. 싹 보니까 우변에 로그 3의 a 곱하기 로그 a, 얘네끼리 날라가요. 주변은 그냥 로그 3의 루트 27인 거여서 우변이 루트 27은 3의 2분의 3승, 우변은 로그 3의 2분의 3승이니까 우변은 2분의 3이었던 거고, 좌변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3이 루트 3이 3의 2분의 1승이 될 거니까 3의 2분의 1승으로 바꾸시고 2분의 1 앞으로 꺼내고 그 다음에 3 이런 식으로 날릴 수가 있겠죠. 그 위에 있는 식을 쭉 정리해보면은 결국에 좌변은 로그 a에 얘인데 앞에 2분의 1 빠져 있는 거예요. 좌변은 2분의 1 로그 a에 4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우변은 아까 2분의 3이었었죠. 싹 날라가서 로그 a에 4a 제곱 빼기 a 빼기 6은 3, 결국에 a의 3승은 4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이런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좌변으로 넘긴 다음에 이 3차 방정식을 풀어주면은 근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겠죠. 어이구. a 3승 빼기 4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6은 0. 양변에다가 a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지금 0이 되네요. 이 3차 방정식은 a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잘 개수 비교하면서 차근차근 묶어주시면은 요렇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이 안에 있는 거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 해보면은 a 빼기 2에 a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여서 a 값 3개를 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3인 거여서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하면은 답이 없는 거죠 지금. 우선 처음에 뭐 1이 아닌 양수라는 말 때문에 1이 아닌 양수 a에 대해서 라는 말 때문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1은 걸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모든 a의 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a가 여러 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항상 a가 한 개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광문고 문제 중에는 이제 근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a가 아예 없다, 그럴 때는 이제 모든 a의 곱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a 값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개수가 빵개가 답이었어요. 하여튼 처음에 1이 아닌 양수 a에 대해서 라고 준 쪼조건도 보긴 해야겠지만, 식을 쭉 변형하기 전에 맨 처음에 이 로그 문제들은 변형 전에 정의역을 보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a가 뭐 밑에 있고 진수에 있었으니까 1이 아닌 양수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4a 제곱 빼기 a 빼기 6이 0보다 커야 된다 라는 조건이 있는 거여서 얘도 0보다 커야 돼요. 저것도 같이 봐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 4a 제곱 빼기 a 빼기 6이 0보다 크다, 이 부등식을 풀려고 하게 되면은 여기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돼서 막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이제 a 값을 이상하게 구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진수 조건은 보긴 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보고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범위가 좀 이상하게 나와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를 먼저 a 값의 범위를 구하고 시작한다기보다는 마지막에 구한 요 3개를 가지고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그냥 처음에 했던 식에다가. 그러면 a라는 거는 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애초에 안 됐던 거였고, 요 a가 2하고 3이 둘 다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려면은 이 밑에 있는 a 요런데 2하고 3 집어넣으면 당연히 가능한 거고, 여기 진수에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진수에 넣어서 2하고 3을 넣었을 때 만약에 음수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걔는 진수 조건에 위배가 되고 있는 거니까 넣어보는 겁니다. 그럼 2를 넣어보시면은 16 빼기 8이니까 0보다 클 거고, 3을 넣어보면은 3도 꽤 커서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랑 얘는 둘 다 가능하다. 답이 그래서 6이다.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부터 아까 뭐 10번부터 얘기하고 10번 그쵸? 10번도 마찬가지였고 10번에 알파가 만약에 2라는 게 선지에 들어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도 오답률을 꽤 높일 수 있었을 거고, 13번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제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아니면 애초에 진수 조건을 안 보고 시작을 했다거나, 근데 그런 약간 실수를 유발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뺀 것 같다.
그래도 답을 내기 편하게 문제를 착하게 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3번에 답 5번이었고요. 오케이. 얘는 뭐 어려운 게 없어서 바로 갑시다. 호 AB를 3등분하는 점을 PQ라고 하겠다. 여기 센터에 O라는 애가 있어서 호 AB를 가지고 3등분을 하겠대요. 그럼 호의 길이의 B는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해서 잠시만요. 뭔가 가운데 같지가 않아서 요쯤 이렇게 있다 봅시다. 호의 길이를 3등분하고 한다. 호의 길이를 3등분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다 보니까 중심각도 마찬가지로 3등분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0도가 될 거다. 호 AB의 길이가 6파이래요. 그럼 호 AB의 길이가 6파이다. 요만큼의 길이가 6파이라는 거는 이 원의 둘레의 길이가 12파인 건데 그럼 반지름은 6이다가 되겠죠. 6. 아니면 뭐 이제 L은 R세타인 거니까 L은 R세타인 건데 세타가 파인 거고 L이 6파이에요. 6파이. 그럼 반지름은 6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 반지름이 6이고 이 각각의 각의 크기가 지금 3분의 파이였었을 때 보기 중 옳은 것의 개수를 구하자. 기억에 3분 AB의 길이는 AB는 지름이었는데 지름의 길이는 12고요. 땡. 그다음 니은 부채꼴 OAP 이거 쪼까난 거 하나. OAP의 넓이는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반지름 6의 제곱 36 세타 3분의 파이 넓이는 6파이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니은은 참. 그다음 디귿 3분 AQ의 길이는 6루트 3이다. 3분 AQ의 길이는 6루트 3이다. 그럼 AQ 어떻게 구하죠? 이 길이? AQ의 길이는 얘는 이렇게 보는 건데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다 보니까 이등변 삼각형 왜냐면 반지름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에서의 요 선은 수직 이등분선이 되겠죠. 수직 이등분선 이게 이 길이가 될 거다. 요만큼의 길이가 3분의 파이였었으니까 여기 이제 길이 B가 1대 2대 루트 3 이런 게 될 거여서 요만큼의 길이가 6이었었죠. 요만큼의 길이는 3, 요 절반의 길이가 3루트 3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 길이가 3루트 3이니까 이 길이가 3루트 3일 거고 요 AQ의 길이는 6루트 3 이렇게 되겠죠. 디귿도 참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각형 PABQ의 넓이는 PABQ 큰 놈이네요. 요 PABQ의 넓이는 27 루트 3이냐 라고 하는데 이거 한 개 구한 다음에 3배 때리면 될 것 같아요. 요만큼의 이제 한 개의 넓이를 구해보게 되면은 이 세모의 넓이는 뭐가 될까요? 정삼각형의 넓이가 될 거니까 이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의 A제곱 얘는 이렇게 쓸게요. S 세모는 4분의 루트 3 그 다음 A의 제곱 한 변의 길이의 제곱 6의 제곱인 거여서 얘가 9 루트 3이다. 요 세모 한 개의 넓이가 9루트 3인 거니까 요 큰 네모의 넓이는 3배를 때리시면은 27 루트 3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다시 요 15번에서 쭉 합시다. 15번에서 저 산소 요구량은 매년 10%씩 감소하고 있다. 그랬을 때 10년 후에 처음에 약 몇 배가 되겠냐 라고 하는 건데 매년 10%씩 감소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처음에 있던 양의 0.9배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0.9배를 10번을 했더니 총 몇 배가 되겠냐라는 겁니다. 0.9를 가지고 10번을 했더니 총 몇 배가 되겠냐? 그래서 이 x를 구하자가 문제인 거고 0.9의 x승, 0.9의 10승만 쓴 다음에 이제 막 이거 가지고 양변에 로그 씌워서 하게 되면은 나중에 뭐 하고 있는지 까먹어요. 그러니까 항상 로그를 씌우려고 하게 되면은 양변에 같이 씌울 거고 좌변을 x라고 둔 다음에 시작을 해야 이상한 일이 안 생긴다. 로그 씌우세요. 로그 x는 이게 로그의 0.9의 10승인 거여서 10을 앞으로 꺼내면은 10 곱하기 로그의 0.9 로그의 0.9를 구하기 위해서 상용 로그 표라는 거는 로그의 1.0부터 로그의 9.99까지가 올라가 있는 거니까
0.9를 가지고 1부터 9 사이에 있는, 1부터 10 사이에 있는 수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얘는 10분의 9가 되겠죠, 우선. 로그에, 앞에 10이죠, 10 곱하기 로그에 0.9를 가지고 10분의 9로 볼 거예요. 로그의 9 빼기 로그의 10으로 보겠다는 얘기. 로그의 10분의 9는 로그의 9 빼기 로그의 10. 로그의 9라는 거는 얘는 2배의 로그의 3. 근데 로그의 3은 여기 0.4771 여기 있어요. 0.4771이 될 거고 2배의 0.4771에서 1을 빼 거기 10배를 때려주게 되면 얘가 컨닝 좀 할게요. 마이너스 0.458 이렇게 됩니다. 얘가 지금 로그 x다. 로그 x가 마이너스 0.458이다. 나는 지금 근데 x를 구하려고 했다 보니까 이 x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10의 요놈 제곱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지만 세공로그 표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지수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오른쪽에 있는 거를 로그로 바꾸려고 해야 돼요. 로그로. 그럼 마이너스 0.458 이 표에는 지금 0부터 1 사이에 있는 양수들만 있다 보니까 이 0.458이 마이너스 0.458이 0부터 1 사이에 있는 소수 부분이 등장을 하게 그 정수 부분 마이너스를 떼시고 0.542 이렇게 되겠죠. 맞나 이거? 0.542 네. 0.542라는 거는 여기 있습니다. 0.542는 로그에 3.48 그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로그에 10분의 1 더하기 로그에 3.48 그럼 x는 0.348 이렇게 되겠죠. 로그 x는 로그 0.348이 되는 거여서 x는 0.348 답은 0.348 5번이 답이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게 만약에 단답형이라고 했을 때 몇 배냐 라는 거랑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에 몇 퍼센트가 되냐 라고도 물어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0.348배가 됐다라는 거는 0.348배가 됐다라는 거는 얘는 100을 곱하면은 34.8%가 된 거고 그러니까 기존에 100이었으면은 이제 34.8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몇 퍼센트가 감소했냐라고 하게 되면은 34.8%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감소한 걸 물어보게 되면은 100에서 이만큼을 제외를 시켜서 65.2%가 감소했다라고 또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준에 헷갈리는 거고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몇 배인지 물어본 건지 퍼센트인지 물어본 건지 남은 건지 빠진 건지 그러니까 뭐가 남았냐 빠졌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마다 잘 신경을 써가지고 답을 내셔야 됩니다. 단답형일 때. 그 다음에 16번 갑시다. 이렇게 16번은 이제 우리가 배경 지식이 조금 있으면 편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뭐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루트 안의 제곱이 있으면은 절대값 x다. 중학교 때가 아니죠. 고1 때 복수수 할 때 루트 안의 제곱이 있으면 절대값 x고 루트 x를 가지고 제곱을 때리면은 x다 라는 걸 잘 기억하고 살았듯이 이것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짝수 x의 짝수 제곱근 짝수 제곱근 x의 짝수승 그 다음에 홀이라 쓴 거예요. x의 홀수 제곱근 x의 홀수승이 등장을 했을 때 이게 짝수 이렇게 있으면은 제곱대랑 똑같아요. 이것도 제곱 있는 거잖아. 제곱 22 44 66 짝짝 절대값 x예요. 그 다음에 홀수승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뭐 33 55 77 그냥 x로 쳐나갑니다. 위에랑 뭐 얘랑은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이 위에 거 외웠던 것처럼 아래 것도 잘 기억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권에서 알 수 있는 게 또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가족권에서 n제곱근 알파 더하기 7의 n승이 알파 더하기 7이다 라고 했을 때 이 n이 홀수면은 당연한 거고 당연히 n이 홀수면은 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쳐나갑니다. 알파 더하기 7의 범위는 상관이 없는 거고 n이 만약에 짝수였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n이 짝수였으면은 요게 알파 더하기 7 절대값 알파 더하기 7이었을 건데 절대값 알파 더하기 7이 알파 더하기 7이 된 거니까 알파 더하기 7이 양수겠구나 0 이상이겠구나 라는 정보들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n이 짝수였으면은 요거는 절대값 알파 더하기 7일 거고
알파 더하기 7이 음수였으면은 마이너스 빼고 나갑니다, 여기서. 그런 것들 해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 n이 짝수일 때. 두 번째 케이스, n이 홀수일 때를 갈 건데, n이 짝수라고 하게 되면은 저 가족권에서 절대값 알파 더하기 7, 이 알파 더하기 7이 되려면은, 좌변이 절대값 알파 더하기 7인 거니까, 그럼 얘가 되려면은, 알파는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7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는 걸 가해서 구한 거고요. 그럼 나조건에서 n이 짝수였어요. n이 짝수였으면은 요거 1 되겠죠, 그냥 1. 그럼 n 더하기 1은 홀수인 거니까 홀수 안에 있는 n 더하기 알파가 그대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얘는 n 더하기 알파는 마이너스 3. 그럼 n은 이렇게 씁시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인 거여서 우리 n이 짝수였었으니까 n에다가 2, 4, 6 3개 넣을 거예요. 넣으면서 그때 알파 값들을 구해가면 되겠지. 그럼 순서상들 n에 만약에 2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때 뭔가 이상한데? 미안해요. 이걸 알파는으로 가야 이제 편해져. 알파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 이렇게요. 네. 그래서 n에 2를 집어넣게 되면은 알파가 마이너스 5, n에 4를 집어넣게 되면은 알파는 마이너스 7, n에 6을 집어넣게 되면 알파는 마이너스 9가 등장을 해서 요 순서상의 개수는 3개가 아니라 2개다 라고 해줘야겠죠.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모르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이거 문제 풀 때 너무 오래 걸려서 조건 해석하다 시험 끝나요, 요거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순서상만 구하고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줘야 된다. 너무 흔한 문제들인 거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해야겠죠. 두 번째 케이스, n이 만약에 홀수래요. n이 홀수라고, 글씨가. n이 홀수라고 하면은 n에 3, 5, 7을 넣을 거고요. 위에서부터 가족권 n이 홀수였대요. 그럼 n제곱권 알파 더하기 7에 n승이 알파 더하기 7이다. n이 홀수면은 무조건 똑같아요. 이거 항등식이야 그냥. 가족권은 볼 것도 없고 나조건에서 n이 홀수라 그러면은 요 왼쪽에 있는 n제곱근의 마이너스 1의 n승은 마이너스 1로 나갈 거고 요 n 더하기 1이 짝수가 될 거니까 요만큼이 절대값 n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의 절대값 n 더하기 알파 는 마이너스 3. 절대값 n 더하기 알파는 3. n 더하기 알파는 3 마이너스 3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다. 앞에랑 마찬가지로 또 이제 n에다가 대입해서 답을 낼 거여서 이거 알파는으로 바꿔보면은 알파는 3 마이너스 n이랑 마이너스 3 마이너스 n 이렇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다가 이제 n에 3, 5, 7을 좀 넣어보면은 n이 3일 때 알파는 0, 마이너스 6. 그다음 n이 5일 때 알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그다음 n이 7일 때 알파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면서 총 6개가 등장을 한다가 되겠죠. 혹시 모르니까 혹시 안 되는 게 있나를 판단을 해보려고 하는데 뭐 딱히 없었습니다. 가족권에서도 알파는 지금 모든 실수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여서 케이스가 여기 2개, 6개 답이 8개가 답이었었다. 답은 그래서 8개입니다. 어려워. 어렵습니다. 중상 문제는 지금 중상이 쭈르륵 나오고 있는데 중상 문제는 맞추면 거의 1등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에서 2등급 상위 1등급 정도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7번 y는 x 더하기 5와 두 개의 함수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 의심을 조금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함수 두 개가 지금 딱 등장을 했는데 이 지수함수 두 개가 밑이 똑같아요. 그럼 둘은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해서 겹쳐질 수 있는 그래프가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만큼 평행이동을 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y는 알파 x승이랑 y는 알파에 x-2승 더하기 2라는 거는 왼쪽 거를 이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오른쪽 게 등장을 하게 될 거다. 또 우리 평행이동이라는 거는 모든 점을 가지고 다 똑같이 이동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
평행이동. 다시 y는 알파 x승. 간단하게 한번 그릴게요. y는 알파 x승 이렇게 있었어. 그럼 평행이동이라는 거는 모든 점을 이만큼 평행이동, 얘를 만큼 평행이동을 시켰을 때 그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점 연결하면 얘가 이제 평행이동이 된 함수가 등장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이 y는 알파의 x-2승 더하기 2라는 애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문제에서, 그리고 항상 같이 등장을 하게 될 게 대부분의 문제에서 한 90%는 이래요. 90% 정도는. 얘를 이만큼 이동시킨 게 얘인 거잖아요. 그럼 얘랑 이 평행이동 된 점이랑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연결을 해보면은 요 직선의 기울기가 뭐가 나오지? 얘랑 연결, 전후 연결, 얘랑 전후 연결하게 되면은 당연히 기울기는 1인 직선이 등장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평행이동 되기 전에 있는 점이랑 얘를 가지고 내가 1만큼 옮겼어요. 그럼 11이 아니라 2이죠. 이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주게 되면은 당연히 그 두 개의 점을 연결하게 되면은 기울기가 1이 등장하지 않겠냐. 그럼 기울기가 1이다. 대부분의 문제에서 이러고 있을 거예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같이 주고 있을 겁니다. 물론 아닌 문제도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가 이러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 그래서 평행이동을 만약에 3이만큼 시켰다. 평행이동을 3이만큼 시키잖아요. 문제에서 아마 기울기가 3분의 2인 직선을 주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왜 주고 있는 거냐. 다시 우리 전후 점을 연결을 하게 되면 기울기가 1이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내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기울기 1인 직선을 싹 그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었어. 그어주게 되면 그때 두 개의 교점이 생길 건데 얘랑 이 두 개의 점은 2일 거다. 얘가 평행이동 되기 전에 있는 점, 얘가 평행이동 된 후에 있는 점이 될 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과 얘랑을 딱 그었을 때 만나고 있는 두 개의 점이 있잖아요. 그 두 개의 점은 무조건 평행이동 되기 전에 있는 거랑 후에 있는 점이 될 거여서 이 두 개의 점 사이의 거리를 보게 되면은 이게 2고 이게 2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이제 편하게 풀 수가 있는 거고, 이거 알고 있으면 진짜 문제 쉽게 풀려요. 한번 봅시다. 보시면은 그림이 참 그림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림이 없어서 어렵다. 이게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이게 y는 알파 x승으로 갑시다. y는 알파 x승. 얘를 가지고 이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걸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여기 지금 아까 얘기했던 다 이만큼 옮긴 거예요. 얘도 네, 잘 갖다 봅시다. 그래서 모든 점이 지금 뭔가 망했는데 좀 붙일게요. 망했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요런 함수가 있는데 이게 다 지금 인 상태 y는 알파의 x-2 더하기 2가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기울기가 5인 직선을, 아니죠.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 1인 직선을 싹 그어. y는 x 더하기 5라는 거는 우선 y 절편이 5가 될 거고, 뭐 준 조건들을 쭉 보게 되면은 얘가 p고요, 얘가 q고요, 얘가 r이래요. 그랬을 때 이 r은 성분이에요. 선분 pq를 가지고 5대2로 외분한다. 이 r이 pq로 5대2로 외분한다는 얘기는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율이 이게 5대2인 거니까 이게 3대2가 되겠죠. 이 비율 자체가 3대2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 3대2인데 방금 얘기했듯이 요 r이랑 q랑 두 점 사이에 요 관계를 관찰해 봤을 때 이게 2고 이것도 2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2랑 2인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그럼 이게 2대 3이었었으니까 요 P랑 Q 사이의 거리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게 3, 3이면 되지 않을까? 3, 3? 3, 3. 지금 기울기를 1로 안 잡아서 지금 망했습니다. 3, 3으로 인정을 하시면은 이것도 3, 이것도 3일 거다. 문제가 풀렸죠?
다시 이 P라는 점의 X좌표, Y좌표는 이제 0,5가 될 건데 0,5에서 3 간 게 Q인 거예요. 그럼 Q의 좌표는 3,8. 아래 좌표는 여기서 2 더 간 거니까 5,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으면 문제가 진짜 쉽게 풀리는 거고 이걸 못 봤으면은 어떻게 풀까요? A, B, C, D를 구한 거죠. 여기 3, 8, 5, 10 이게 맞죠? A, B, C, D가 될 거고 그럼 알파라는 거는 Y는 알파 X승 위에 있는 점 Q를 알고 있으니까 대입을 합시다. 그래서 8은 알파에 3승 알파가 2였구나. 알파는 2라는 거를 쉽지 않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알파는 2예요. 이건 너무 좋은 문제고 그림만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림을 안 줬어요. 네. 그다음 18번 갑시다. 네, 18번에 로그함수 위에 있는 두 점과 로그함수가 두 개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네, 두 개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로그함수, 아니 앞에 있던 그 17번 문제하고 마찬가지로 17번 문제도 지수함수 두 개가 등장을 했는데 그 지수함수 두 개가 밑이 똑같은 상태였었어요. 밑이 똑같다 보니까 이제 어떤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해서 겹쳐질 수 있는 그래프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밑이 2인 로그함수가 두 개가 등장을 하고 없어졌어요? 밑이 2인 로그함수가 두 개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둘이 어디에 대해 뭐 대칭이냐 무슨 관계냐 이걸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은 저 앞에 있는 거는 y는 로그 2의 x 빼기 3 뒤에 있던 거는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3 마이너스 x 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이 둘이 무슨 관계일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뭐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3,0에 대해 대칭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근거가 y는 로그 2의 x랑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가 있다고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런 두 개의 함수가 있었으면은 이 두 함수는 어디에 대해 대칭이다? x자리에 마이너스 x, y자리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두 개의 함수는 원점 대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함수를 가지고 x자리에 x 빼기 3, x자리에 x 빼기 3 넣은 게 지금 위에 있는 식인 거니까 이 함수를 가지고 오른쪽으로 3만큼 옮긴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두 개의 함수는 대칭 점까지 같이 이동을 하는 거여서 3,0에 대해 대칭이다 라고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둘의 대칭 점이 지금 3,0이라는 얘기.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잘 그려봅시다. 이 그래프 잘 그려야 되는데 우선 잠깐 지워볼게요.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됩니다. 사실 이거 방금 찍고 다시 찍고 있는 건데 그래프가 너무 이상해서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y는 잘 그려봐야 되는데 네 잠시만요. 이게 아니야 오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뭐 이런 함수가 있었다. 얘가 지금 y축이 아니라 x는 3이에요. 이거 x는 3 점근선이다. 두 개의 함수가 둘 다 x는 3에 대해 대칭인 상태. 그 점근선이 x는 3 이 점근선이고 방금 잘못했습니다. 이 대칭 점이 지금 3,0인 상태예요. 3,0. 그럼 이 y는 로그 2의 x 빼기 3이라는 함수가 얘가 될 거고 y는 로그 2의 x 빼기 3
뭐 4,0을 지나면서 이쪽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함수가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3-x 이런 식이 될 건데, 여기 봐, 사각형 ABCD는 평행사변형이고, 그러니까 AB가 지금 오른쪽 위에 있고 CD가 왼쪽 위에 있다. 삼각형 ABD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3분의 2고 y좌표가, ABC의 무게중심의 y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근데 ABD 이놈들의 y좌표를 그냥 y1, y2, 뭐 y4 이렇게 둬볼게요. 그 무게중심의 좌표가 3분의 2라는 거는 여기서의 y좌표의 합이 결국에 y4라고 두면은 y좌표 합이 2란 얘기인 거고, 뒤에서도 ABC의 무게중심의 y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거는 요놈들끼리의 y좌표의 합이 결국에 마이너스 1이다가 되겠죠. 3을 나눈 게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니까. 그럼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하시면은 앞에 걸 뒤에 걸 빼시면은 y4 빼기 y3은 3. 결국에 y의 4는 y의 3 더하기 3이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y의 4는 y의 3 더하기 3인 거야. y의 4는 y의 3 더하기 3이 된다. y의 4는 y의 3 더하기 3. 그 y의 3을 가지고 그냥 a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a. 그 y의 3이 a라고 했었을 때, 저 y의 4라는 거는 y좌표가 얘에다가 3만큼 더한 거잖아. 그럼 4, y의 4, d의 y좌표는 a의 y좌표, c의 y좌표에 3만큼 더한 게 될 거다. 여기를 내가 c라고 둘게요. 여기 y좌표에 3만큼 더한 게 지금 d의 y좌표가 될 거다. d를 여기다가 봅시다, 그냥. 그래서 쭉 연결을 잘 한번 시켜보게 되면 여기가 d가 될 거다라는 거. 그럼 C랑 D랑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뭐 A, B, C, D가 평행사변형이라며? C, D가 있으니까 이게 A, B, C, D일 수는 없잖아? 지그재그 안 되니까 A, B, C, D여야 된다. 여기 A라고 두고 여기를 B라고 둘게요. 그럼 그럼 평행사변형이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길이가 될 거고, 나머지 것들 연결해 봅시다. 이렇게 쭉 되면서 요만큼의 도형이 평행사변형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다. 괜찮죠? 그림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다시 아까 y좌표의 차이가 지금 3이었었어요. 이 C의 y좌표를 내가 A라고 한번 더 볼게요. A. 음수긴 한 건데 그냥 A라고 둘게요. 그럼 C의 y좌표가 만약에 A였으면은 이 D의 y좌표는 A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두 함수 자체가 애초에 3,0에 대해 대칭이었었는데 3,0에 대해 대칭, 요 길이의 평행까지의 뭐 요런 막대기가 있다고 보자고요. 이런 평행하고 길이가 요만큼의 막대기를 가지고 내가 요쪽으로 옮겨왔을 때, 오른쪽에 있는 함수 쪽으로 이거를 댔을 때 당연히 이 두 개의 점, 여기 B랑 D라는 점이랑 A랑 C라는 점은 요 가운데에 있는 3,0에 대해 대칭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3,0이라는 게 결국에 저 평행사변형의 무게중심이 될 거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센터에 있는 점이 3,0이 될 거란 얘기. 그럼 A의 y좌표를 구해보게 되면은 A라는 점의 y좌표는 얘가 A였으니까 저 A라는 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A. 그럼 요거를 이렇게 하자, 그냥. 굳이 뭐 마이너스 A 끌고 다니지 말고. 대칭인 거 알았으니까 요 A라는 점의 y좌표를 A라고 줄게요. 얘를 A. 그럼 B는 A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둘의 y좌표의 차이가 3이었었으니까. 그럼 C의 y좌표는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D의 y좌표는 마이너스 A 더하기 3 이렇게 되겠다. 그럼 둘도 마찬가지로 센터에 0이 있는 거고, 둘이 더하면 0인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무게중심의 y좌표가 3분의 2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난이도 얘기를 못했던 것 같은데, 이 난이도가 상이라는 거는 틀리라고 낸 거예요. 틀리라고. 맞추라고 낸 게 아니라 이건 틀리라고 낸 거다. 아마 1등도 못 맞췄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수능 특강에 있던 문제다 보니까 뭐 어찌어찌 풀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현재 부교재가 수특이 아닌 상태에서 처음 문제를 보게 되면은 못 풀어요, 이거. 못 풀고 너무 어렵다. 다시. A, B, C의 무게중심의 y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A, B, C의 무게중심의 y좌표. 이 y좌표 3개를 더한 다음에 3을 나눈 게 아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었는데, y좌표 3개 더하시면은 얘랑 더하면 0인 거고 얘만 남는데, 결국에 A는
뭐야? 미안해요. A, B, C 이렇게죠. A, B, C. 방금 본 거는 A, B, D, A, B, D로 갑시다. A, B, D 이 세 개를 더하는 게 지금 3분의 2면 됩니다. 3개 더하고 3 나눈 게 결국에 이 A라는 게 2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A는 2였다. 그래서 A의 Y좌표가 지금 2였다. 그럼 Y좌표가 2래요. 그럼 X좌표는 5여야 돼요. 5가 아니라 7이어야 됩니다. 얘는 7,2 7이면 4가 될 거니까 7,2였고 마찬가지로 여기 B의 Y좌표가 마이너스 1이야. A가 2였다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얘가 마이너스 1이래요. 로그 2에 얘가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X좌표는 2분의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의 좌표가 7,2 여기 B의 좌표가 2분의 7, 마이너스 1 나머지 점들도 좌표를 다 구할 수가 있겠다. 이랬을 때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자. 그럼 ABCD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지금 구해야 되는데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뭐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직선의 방정식 뭐 구할 수 있는 거고 요것도 구한 다음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높이로 잡은 다음에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겠죠. 이 삼각형 평행사변형이다 보니까 요만큼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4배를 튀겨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뭐였지? A랑 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요 점에서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네. 근데 요걸 보면 좀 이제 문제를 편하게 풀 수가 있고 요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3,0이랑 A랑 연결한 요 직선의 기울기 한번 구해보세요. 3,0이랑 A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시면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2가 나와요. 2. 이 기울기가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3,0이랑 2분의 7,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게 되면은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가 그 마름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수직이다 보니까 마름모예요, 마름모.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인데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기까지 하다? 이거 마름모가 되는 거고 그냥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다. 그럼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이거 얘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랑 구한 다음에 2분의 1을 해주면 될 거고 아니면 뭐지 수직인 거 알고 있으니까 요만큼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조금 쉬워졌어요. 이 길이 곱하기 2분의 1 때리면 요만큼의 넓이가 나올 거고 그럼 4배 튀겨주게 되면은 전체 넓이가 등장을 하게 되겠죠. 여튼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해보시면 답이 2번 나와요. 2번 10 나옵니다. 10 오케이. 어려웠었다. 네. 그래서 뭐 그쵸. 못 풀어도 괜찮다. 1등급 받는 데는 별 지장은 없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19번 갑시다. 오케이, 뭐 OX 문제였는데 1번하고 5번만 동그라미입니다. 1번하고 5번만 동그라미, 나머지 것들은 거짓. 그래서 왜 거짓인지만 한번 봅시다. 이거 마이너스 1을 제곱 먼저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죠. 우리 지수가 유리수가 되려면은 밑이 양수여야 돼요. 유리수 지수는 밑이 양수일 때만 정의가 되고 있는 거여서 여기 2분의 3이 있다라는 게 밑이 양수란 뜻인 거예요. 밑이 양수가 먼저 돼야 되는 거니까 안에 있는 제곱 먼저 때려라 라는 거. 요거는 뭐 x가 0보다 크고 1이 아니면은 얘면 얘냐라고 하는데 요거는 밑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성립하게 되겠죠. 밑이 0부터 1 사이면 바뀔 겁니다. 3번은 당연히 무리수고 서술형 2번으로 갑시다. 오케이. 쉽습니다. 하시면 되겠죠. 3승 때리면 됩니다. 그냥. 그 다음에 21번. 쉽습니다. 그 문제가 서술형이 다 쉬워요. 지금 5문제가. 싹 다 쉬워서 그 뒤에는 객관식 3문제가 많이 어려웠었고 그거 풀 시간에 뒤에부터 왔어야죠. 배점도 훨씬 크고 뒤에가. 네, 그래서 이것도 하시면 되고요. 답을 얘기 안 했네. 우선 2번의 답이 16분의 11입니다. 16분의 11. 3번의 답이 K는 5분의 4. 5분의 4. 그 다음에 서술형 4번 갑시다. 증명 문제가 나왔는데
수업 때 한번 증명을 진행을 했었었고 학교에서 그걸 냈는데 다 줬어요. 사실은 힌트를 주고 있는 거여서 이대로 그냥 해주면 되는 거고, 성립함을 보이시오 라고 한 다음에 아래 있는 걸 안 줬으면 이제 진짜 막 킬러인 건데, 이런 연습을 아예 안 할 거니까 다 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냥 하면 된다. 그냥 봅시다. 우선은 뭐 m이 양의 정수고 n이 음의 정수일 때 요게 성립함을 보이시오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알파가 실수이고 pq가 양의 정수일 때 요게 성립한다. 근데 p가 양의 정수일 때 요게 성립한다 라고 합니다. 근데 위에서 n이 지금 음의 정수를 했으니까 여기 아래에 있는 거는 양의 정수일 때의 성질들인 거고, n이 음의 정수인 거니까 n을 가지고 마이너스 k라고 잠깐 좀 둘게요. 그럼 n이 마이너스 k라고 하게 되면은 이 아래에 있는 거 한번 집어넣어 보게 되면은 n이 마이너스 k야. 그럼 k는 양의 정수가 되겠죠. 양의 정수. 다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차근차근 봅시다. 이게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인 건데, 이 n승을 a의 m승 나누기 a의 마이너스 k승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a의 마이너스 k승. 근데 아까 아래서 p가 양의 정수면은 얘가 얘랬거든요. 얘가 얘인데 얘는 지금 k는 양의 정수인 거잖아.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 k승이라는 게 a의 k승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a의 m승 나누기 a의 k승 분의 1. 네,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게 나누기랑 역수가 있으면 곱하기가 되겠죠. 얘는 a의 m승 곱하기 a의 k승. 다시 위에서 a의 m승 곱하기 a의 k승은 a의 m 더하기 k승. 근데 k가 마이너스 n이었습니다. a의 m-n승이 되면서 처음에 했던 요거는 요거다를 이제 증명을 하게 된 겁니다. 증명 끝. 네. 그래서 요게 답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23번. 마지막 문제. 힘들었습니다. 23번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자연수가 되게 하자. 우선 위에 있는 식을 좀 정리를 해봐야죠. 정리하시면은 요게 3 로그 n의 2 곱하기 2 더하기 2 로그 2의 n 은 자연수, 은 k로 둡시다. k는 자연수야. 이런 문제에서 얘가 자연수가 되게 하라 라고 했을 때 그냥 는 자연수로 두세요. 는 자연수를 가지고 문자로 두세요. 이래야 편해져. 오케이. 는 k라고 먼저 두시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 전개 한번 때려보면은 요만큼이 6 곱하기 로그 n의 2 더하기 얘 곱하기 얘는 6 이렇게 되네요. 얘는 k인 거야. 결국에 6 곱하기 로그 n의 2는 k 빼기 6인 건데, k 빼기 6은 뭐 k가 자연수였다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5 이상의 자연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튼 이 상태에서 이제 n은 이런 식으로 바꿔놔야지 편한 거고, 우리 로그를 보는 것보다는 지수를 보는 게 편하니까 6을 넘기셔서 로그 n의 2는 6분의 k-6. 결국에 n의 6분의 k-6승은 2, n의 6분의 k-6승은 2. 결국에 n은 이쪽으로 넘기세요. 2의 k-6승분의 6 이렇게 됩니다. 얘를 만족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자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고, 얘를 만족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자. 근데 n은 처음에 2 이상의 자연수 n이라는 말이 있었어서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요걸 만족하자. 그럼 여기는 k-6분의 6이라는 게 자연수가 돼야겠죠. 우선 n은 2의 자연수승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해야 될 거야. 지금 k도 자연수였다 보니까 요만큼의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요 k-6이라는 게 6의 약수가 돼주면 돼요. 6의 약수. 그럼 k-6이 될 수 있는 건 결국에 k-6은 1, 2, 3, 6 이렇게 가능하게 되겠죠. 물론 이럴 수도 있어. 요 k-6이라는 게 6의 약수라는 게 음수라는 것도 있다 보니까 k-6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일 수도 있겠다. 근데 만약 k-6이 마이너스 1승이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2의 마이너스 6승이 되다 보니까 2의 마이너스 6승은 64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면서 n이 처음에 자연수라는 말이 유배가 되는 거여서 그만큼은 밑에 4개는 빼는 겁니다. k-6은 1, 2, 3, 6인 거고 이제 k값을 좀 구해보면은 k값은 7, 8, 9, 12 이렇게 4개가 등장을 하게 되겠죠. 문제에서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었으니까 k. 이렇게 k를 구해본 거는 처음에 k는 자연수다라는 말에 혹시 k는 자연수다라는 말에 위배되는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4개 다 7, 8, 9, 12는 다 자연수가 될 거니까 여기에 k-6자리에다가 1, 2, 3, 6을 집어넣으시면은 n은 64, 16, 4, 2 이렇게 4개가 등장을 하게 되겠죠. 미안해요. 64, 8, 4인 거여서 다 더하시면 답이 78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맞나요? 72 더하기 6은 78. 그죠? 그래서 모든 n의 값의 합은 78이 답이었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해설 한번 맞춰보고 문제가 쉽지 않았거든요. 쉽지 않았었는데 그 어려운 문제 3문제 다시 잠깐 좀 얘기를 해보면은 그 어려웠던 3문제가 16, 17, 18번 이 16번 같은 경우에는 그 푸는 방법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짝수의 x의 짝수승은 절대값 x가 등장한다는 거 홀수제곱근의 x의 홀수승은 그냥 x가 등장을 한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17번에 밑이 똑같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18번 같은 얘기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그 2개의 함수는 아마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해서 겹쳐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아까 18번처럼 아니면 위에 있는 것처럼 그 평행이동을 이만큼 시켜주게 되면은 그 평행이동 되기 전에 있는 점이랑 후에 있는 점을 연결하시면은 기울기가 1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될 거고 오케이. 거꾸로 기울기 1인 직선을 딱 그었을 때 그때 생기고 있는 2개의 교점은 평행이동 되기 전에 있던 점이랑 된 다음에 있는 점이 될 거다 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의미부여를 하면서 푸는 문제였었습니다. 네, 해설은 여기까지만 하고 고생했습니다.